이제는 근로관계가 종료돼서 퇴직금을 받을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한 10년간에는 참 회사에 대한 기여도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실수를 통해서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치고 나가는 사람한테 퇴직금은 기껏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회사한테 십수억, 적게는 몇 억씩 손해를 끼치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정부 시책 어겨서 이태원 어딘가를 갔다 와가지고 회사에 참 치명적인 이미지 손실을 끼쳤다. 제한테는 정말 회사가 받은 손실을 생각하면 5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부족한데 5천만 원 퇴직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갈등들을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맞는 이론인 것이냐? 가끔은 좀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정말 참 크게 근로자가 잘못해서 싸가지가 너무너무 없어서 안 줘도 마땅할 것 같은데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치고 환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사유를 불문하고 살인죄를 지어서 퇴직을 하든 회사에 먹칠을 해서 손실을 엄청나게 냈든 불문하고 무조건 퇴직금은 일단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퇴직 후에 14일 이내에 안 주면 회사가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일 내로 빨리 주고요. 형사조치를 취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말지는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야 살짝 와봐 해서 어둠의 세계에서처럼 협상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합법적으로는 법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근로자는요. 제가 만약에 근로자 신분에서 회사한테 뭔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잘못했다 하는 경우에는 14일까지는 조용히 있을 겁니다. 마치 퇴직금을 포기하는 듯이. 그리고서 14일이 지나고 나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퇴직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내가 퇴직금 달라고 하면 나한테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손해배상도 몇 억이 들어올 것 같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직장 생활로 접어들어가야 되겠죠. 타협의 산물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회사 상대로 해서 14일 넘었으니 사장님 내가 고소하면 당신도 다쳐. 하니까 나한테 형사조치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불합리한 여러 가지 타협적인 산물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손해배상, 회사는 부자잖아요. 나는 5천만 원이 내 자산은 전부일 수도 있고 5천만 원 포기할 테니 손해배상 5억 할 거 1억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좀 무릎 꿇고 빌어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니 그런 방식을 선택해 보는 것도 아주 괜찮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 비공식적인 얘기들은 주변에 친한 전문가들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퇴직금 관련돼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프리랜서야. 저 사람은 용역회사 사장이야. 특히 이제 방송가 주변, 특히 이제 고급 업종일수록 고급 미용실에서 원장님 내지는 원장님 밑에 있는 새끼, 그 책임원장 이외에 이제 거의 동급인 소사장급의 소사장에 준하는 원장님들은 다른 동업자로 볼 수 있어서 근로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만, 지방에 그냥 말이 원장인 거지 고용된 원장이라거나 백화점 주변에서 많이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니들은 프리랜서야. 니들은 인센티브 근로자야. 니들은 판매 수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임금 생활자가 아니잖아. 이런 유혹들 속에서 너는 프리랜서, 너는 인센티브 근로자니까 퇴직금이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근로자다라고 해서 싸워보면 이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정권의 좌우를 불문하고 근로자 권익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 개념을 많이 확대해 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또 진보 정권 하에서는 각 노동부 감독관이나 법원의 판사님들도 이런저런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 하나 많은 그 갈등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휴직기간을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들이 갈등이 많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다가 석 달여를간 회사를 못 나왔어. 지가 정부 시책 어겨가지고 출근을 못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챙겨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회사가 허락했다라고 묵인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을 빼도 무방한데 뺄 수 있는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잘못해서 근로자가 뭔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출근할 수 없었던 기간은 빼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것을 묵인했거나 용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면 다 합산해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많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일용직이다. 일용직 같은 경우는 너 나와 들어가. 특히 이제 지방 같은 데 공장에 인근에 아줌마 아저씨들 잘 돌아갈 때는 나와. 코로나 안 되네? 나오지 마. 그래서 한두 달 쉬었다 하더라도요. 간헐적으로 근무했는데 그거는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요.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가 공장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마세요 했으면 그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근로자가 아이고 우리 딸이 손자 손녀를 낳대 나가서 애 좀 봐줘야 돼 이렇게 해서 안 나왔을 때는 단절되는 거지만 회사 사정으로 안 나오는 경우는 그것이 한 달간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합산이 된다는 것. 여기서 갈등들이 많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됐을 때, 또 아파트 자치회라든지 상가 번영회 같은 데서 전임자 기간 동안에 근속했던 기간을 후임자 회장님이 인수받았는데 개판으로 일했는데 그때까지 퇴직금을 안 줬다든지 이런 갈등들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은 전문적인 영역이니까요.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하는데 퇴직 사유 불문한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성과급도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총액을 가지고 3개월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방식인데 이때 임금 총액에 산입돼야 될 임금액 중에 예전에는 인센티브다, 성과급이다, 상여금이다 하는 것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임금이라는 요소가 근로자 개념만큼이나 많이 확장됐어. 그래서 돈이란 돈은 죄다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맞아요. 임금 총액에 산입 안 되는 범주가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갈등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 후에 계산하셔야 되겠고 근로자들은 일단 받고 나서 꼭 한번 주판을 퉁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퇴직금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